오늘은 이용학 시인의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만강을 배경으로 일제강점하의 민족 현실과 만주 등지로 떠나는 사람들의 실상에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밤 기차로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이때 화자는 혀 말렸어요. 이때 화자는 두만강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과 아울러 떠나는 자의 이렇게 가야지. 내가 오늘 왜 이러니? 떠나는 자의 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차분하게 잘할게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착간에 조그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은 나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위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마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무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 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슬라이드가 한 개 연이에요. 이 시 지금 보여준 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체 몇 개의 연? 그렇죠. 5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시의 맛이기도 하지만 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하죠. 자, 뭔 말인지는 알겠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 여기서 나가 나왔네요. 1인칭 대명사 나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드러난 화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죄인처럼 죄인이지 뭐. 한마디로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나는 자유가 필요해 나 돌아갈래 하고서나 그냥 대드는 게 아니죠. 뭐하고 있어요? 수그리고 있어요. 굴욕이죠. 굴복이죠.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할 때 이 코끼리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과묵하다, 묵묵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일행과 이행,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일행과 이행은 화자의 부끄러움과 죄의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만강, 자 시적 대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만강은 우리 민족의 역사 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보는 증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두만강 너 2인칭 대명사를 썼나요? 우리의 강아 잠깐 1인칭 복수형을 썼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2인칭 대명사 너에서 1인칭 복수형 우리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두만강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민족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언덕을 달리는 착간에 기차 타고 있나봐요. 조그만 자랑도 조그만 자유도 없이 한마디로 부자유와 치욕이죠. 화자가 어떻게 죄인처럼 수그리고 코끼리처럼 말이 없는 거죠. 앉았다. 요게 시적 상황이 되겠네요. 결국 1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민족의 자랑도 민족의 자유도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순 없다만,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즉 무기력함 또는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의 가슴은,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죠? 그렇죠. 두만강이죠. 두만강에 가슴이 있어? 아, 강물 얼었으리라. 객관적 사실은 겨울로 봐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처지, 고난과 역경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부터. 그러나 beauty but 시상의 전환. 나는 안다. 무엇을? 다른 한 줄기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 위는 얼어붙었지만 강 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저 깊은 가슴 속에서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가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 두만강이 누군데? 우리 민족이 어디로? 고투시 바다로. 결국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지향점이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지요. 즉 도치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 쉬지 않고 나아가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나는 안다, I know, 믿음이 되겠네요. 3년 지금 현재인가요?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외부의 시련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에는, 강 건너 벌판이니까 두만강 건너편이죠. 만주가 되겠네요. 거기는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공간이야. 매우 춥고 매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공간이야. 지기법, 화리법. 나의 젊은 넋이, 나는 지금 두만강 강물이 저 밑에서 끝끝내 바다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나는 두만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죠. 도망가는 거야. 어찌 본다면. 즉 현실 극복 의지가 없는 거야.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거야.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두만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두만강 이쪽 편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화자는 기본적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즉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고는 있으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뭐예요? 욕된 운명은, 나라를 빼앗긴 비극적 운명은 밤 위에, 암담한 현실 위에 밤을, 더 절망적인 현실을 만들 뿐이라고 해서 설상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분명히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바람도, 바다로 가고자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이 비극적 운명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화자는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절망적인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들지 마라 우리의 강아. 이때 잠들지 말라는 것은 밤이 돼도 날밤을 꼬박 새라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우리 민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걸 거예요. 오늘 밤도 NIGHT, 나이트, 암담한 현실, 캄캄한 현실, 너의 가슴을 밟고 있는 슬픔, 두만강을 밟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조선민족 유이민들의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유이민들이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 얼어붙은 두만강은 참 거칠고 멀기도 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광복을 위해 나아가는 길의 어려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무리 지어볼까요? 5연.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때,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현실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즉 절망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안을 해주는 존재는 없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은 날개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니까 긍정으로 보는 게 낫겠죠?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강원도치는 강원도 사람과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겠죠? 기차 안에서. 자, 마주 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자, 요거 참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지?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어. 즉 무슨 소리냐? 이 강원도 사람은요, 고향이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울어요. 운다는 건 결국 뭡니까? 공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화자는 뭐예요? 울 줄 모른다라고 해요. 그거는 공감을 안 하는 거야? 아니야. 공감을 하지만 울 수만도 없는 현실이에요. 엉엉 울고 체념하고 탄식하는 걸로 끝내기도 뭔가 부족하고요. 그저 공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의 고통에 공감은 하지만 함께 울 수만도 없는, 아니야 이겨내야 돼, 우리는 낙관적 전망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이 복잡한 심정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화자는 외롭다 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뭐 책에 있는 거, 문제집에 있는 거, 자소서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뭐 일단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공감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울 수도 없는 화자의 모습이야. 같이 울 수도 없는 화자의 모습이니까 자기는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뭐 요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오연은요, 유이민의 슬픔과 외로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적이고요, 남성적이고 상징적이다. 일제시대의 유이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유이민의 욕된 운명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이다. 자, 라고 해놓고 점층적 확장 구조는요, 몇 번 나왔죠? 두만강아, 너 우리의 강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2인칭 대명사 너에서 1인칭 복수형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에서 사회, 민족으로 시적 의미를 확장시킴으로써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아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누구? 두만강아 이거죠.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근데 대화체가 잘 드러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나는 외롭다. 요 정도. 두만강의 인격을 부여하여 두만강과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두만강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증거해주는 존재로 암울한 현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용학 시인의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